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 이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게임 산업, 기술과 문화의 혼종과 융합 제1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사회와 문화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게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 중에서 첫 번째는 왜 게임인가? 북한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부분하고 게임 개발과 출시 그리고 유통과 소비에 대한 북한 게임의 가치사슬 이 두 부분을 제1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게임인가? 왜 우리가 북한의 게임을 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북한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문화적 욕구가 창출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그동안 참여해왔던 개방적 놀이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컨대 이전에 했던 놀이의 경우에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사적이면서 폐쇄적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했던 주패 놀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혼자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주패 놀이는 북한에서만 하는 아주 독특한 카드 게임입니다. 혹은 정류장이나 장마당에 있을 경우 시간을 때우며 게임하는 사람들이 출연하곤 합니다. 간혹 외신에서 이 버스 정류장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사진에 잡히곤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전의 북한의 집단주의 문화와는 좀 다른 경향이죠.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전기가 들어오는 친구 집에 모여서 노트북을 각자 가지고 와 PC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예전에 우리가 북한 외신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놀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새롭게 창출된 이 디지털 문화 욕구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2022년에 나왔던 북한의 단편 소설의 한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년 10월호 조선문학이라는 잡지에 실려있는 류경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물론 이 소설은 북한 게임에 대한 소설은 아닙니다. 이 안과의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안과의사가 주변에 아주 약간 느슨해진 문화를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과장 선생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젊은 사람들이 궤도 전차안이나 여가 시간에 손전화기로 시시한 오락이나 노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목격할 때마다 안타깝고 밉습니다. 이 불같은 세월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한마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곧 게임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영화도 한 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4월 18일에 조선중앙TV에 처음 나온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열성독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기업소의 지배인입니다. 이 영화의 지배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척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전자도서관에 갑니다. 이 전자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서 열심히 디지털화된 여러 자료를 보는데요. 맨 뒤에 앉아서 열심히 몰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장기를 두는 거죠. 근데 장기를 두다가 승률이 올라서 장훈이라는 소리가 딱 나오자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보죠. 그래서 이 지배인이 하는 것은 뭐냐면 무음 처리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하는 척하면서 장기를 두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도 아내가 저녁밥을 차려준데도 식탁 밑에서 열심히 뭔가 또 조작을 하죠. 바로 휴대전화로 장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이런 류의 어떤 그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몰두하는 이런 지배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영화에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게임에 주목해야 하는가? 게임의 경우에는요, 규칙과 경쟁이 있는 구조화된 놀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 발전이 가져온 게임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문화 체험이자 놀이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21세기형 문화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주 최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아주 큰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인프라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게임의 경우에는요,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좀 더
이 좀 손쉽게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발전에 좀 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는 또한 북한의 게임 산업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적 경험에서 보자면요. 게임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해외에서 유행하는 게임들이 북한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소통 도구로 일상의 저변에 이 게임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어떤 여건처럼 북한의 주민들이 모두가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혹은 유통되고 있는 게임을 보자면 세계 문화와의 동시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그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 IT 환경이 우리와 전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떤 대형 서버가 있어서 모두가 MMORPG와 같은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유통되는 게임을 보자면 세계 문화의 유행과 어느 정도 일부 척도를 맞추고 있고 흐름에 맞추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북한의 게임 산업은 융합 그리고 혼종의 총체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또는 세계를 보자면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게임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자오락실이라고 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80년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오락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오락실이라고 하는 이 아케이드 게임은 동전만 있으면 되죠. 게임기가 쭉 설치되어 있고 동전을 투입하며 한 3분 정도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손동작을 한다든가 하는 그 어떤 아주 손쉽게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현재도 이 어떤 이제 대형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그 휴양지에 가면은 이런 전자오락실은 대부분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 게임이 80년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전후에서 텔레비전에 연결하는 콘솔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콘솔 게임의 유행은 일본이 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 PC 게임이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IMF 시절에 이 PC방 문화와 함께 PC 게임이 엄청나게 선풍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지나서 2010년대 전후에서는 이제 휴대전화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 서서히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을 타면서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요, 2010년대 전후에서 이 네 가지가 서로 섞여서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이것저것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이런 산업 혹은 그 문화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종과 융합의 게임 산업 그리고 게임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종과 융합된 북한 게임의 산업과 문화를 먼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행이 되고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우리가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는요, 먼저 이 개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유통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있고 이 순서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먼저 개인이 유통을 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들여온 불법 게임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돌려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약간의 이제 소규모 산업을 만들다가 그것이 서서히 대규모가 되면서 드디어 국내 생산 제도와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어떤 그 생산 체계라든가 유통 체계가 후발적으로 구축되는 이런 약간은 기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게임의 경우 첫 번째 유통 경로를 보자면 공식과 비공식 두 가지가 혼종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일본산 중고 콘솔 게임이 유통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게임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90년대 중반이면 북한에서 식량난이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기인데 어떻게 게임이 유행할 수 있지? 라고요.
고난의 시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량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버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일본산 콘솔 게임을 들여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텔레비전에 이 콘솔기를 이제 끼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집에서 이제 게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연결했던 콘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아이들이 혹은 청소년이 집에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평양 중심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지방으로 이제 퍼졌다면, 이 초반에는 국경 지역에서 콘솔 게임이 먼저 유행하고 그것이 이후에 평양으로까지 유입되는 아주 이제 초창기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행했던 콘솔 게임 이후에는 2000년대 들어서면 사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PC 게임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알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CD롬. 이 CD롬에 이제 그 PC 게임을 넣고 이 저장된 PC 게임이 이제 사람들에게 개인 대 개인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 대 개인으로 유통되기도 했지만 당시에 정보기술교류소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에게 유행했던 게임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주민들은 이것을 이제 까자크, 땅크전, 삼국지, CS, IGI, 엠파이어 이렇게 불렀지만 실질적인 게임 제목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런 류의 게임들은 물론 버전에 따라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 여러 개의 어떤 버전들이 있는데 아마 초창기 버전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마 정식 발매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사용이 끝난 어느 정도 미션이 완료된 그런 류의 이제 게임들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실질적으로 2010년대까지 제일 인기가 있었던 세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까자크, IGI, 삼국지 등이 있습니다. 까자크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판을 보실 수 있고요. IGI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초록색 화면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개의 게임의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 언어가 조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이 영어 사전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하나씩 언어를 해독하며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이 언어는 잘 모르지만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자신이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무조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큰 화면에 있는 이 삼국지의 경우에는 언어 기반이 한국어가 기반입니다. 이 한국어 패치가 된 이 게임의 경우에는요, 기존의 영어로 된 게임보다는 훨씬 더 이용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했던 북한 이탈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이 삼국지 게임을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니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언어의 디자인, 우리가 흔히 이제 서체라고 하죠. 이 서체가 북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판 체계가 북한식 자판 입력 체계가 아니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것은 나만의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이 인지하고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앞서서 이 여러 가지 언어 게임에서 보자면 영어로 된 해외 게임, 그 다음에 한글로 된 해외 게임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해외에서 들어온 걸 충분히 알고 게임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간 게임도 있었지만 북한 내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던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짧은 단편 영화였던 열성독자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류경 오락장이라는 온라인 게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국내망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 이제 유통되는 유경 오락장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산업지도국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장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장기라든가 아니면은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스마트화된 전자도서관에서 공식적인 PC방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역 내 공식적인 PC방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2010년대 중반에 북한이 낙후된 도서관을 좀 스마트화된 혹은 이제 컴퓨터를 들여놓고 뭔가 전자기기를 놓고 약간 전자정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 당국이 많은 돈이 있어서 국가가 국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그러면 컴퓨터를 기부를 받고 이 기부를 받고 낮에는 공식적인 전자도서관 역할을 하게 했다면 이 컴퓨터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저녁에는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래서 낮에는 전자도서관 역할을 하고 저녁에는 구역 내 공식적인 PC방을 운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PC방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게임을 했죠. 물론 이제 구역 내 공식적인 PC방에서는 북한에서 승인된 혹은 이제 약간 공식적으로 유통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이제 그 PC 게임을 유통하기도 했지만 그 IGI처럼 그 북한 내에서 약간은 이제 금지된 게임도 어느 정도 암암리에 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IGI 같은 경우는 1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인공이 그 미 해병대예요. 미 특수부대원이고 그때 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소련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이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류의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게임은 승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요, 이것이 다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교류소에 가면은 이제 보통 그 모바일 안에 탑재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게임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30%의 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에 이 게임사가 만들었던 이거는 이제 북한의 게임사가 만들었던 게임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가면 나의 길동무라고 북한식 그 약간의 이제 플레이 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나의 길동무에서는 그 온라인으로 이것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의 경우는 2019년 이 나의 길동무 4.3이 서로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약간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사고 팔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디지털 온라인의 어떤 사용 경험이라는 것은 좀 제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길동무 4.3부터 전자결제로 온라인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4.3 이 버전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전자결제 그리고 이 인앱 결제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게임 유통의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2014년에 류경 오락장이라는 모습인데요. 이 류경 오락장에서는요, 이제 바둑과 장기 중심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 게임 중에서도 선호하는 게임은요, 바둑과 장기입니다. 특히 바둑과 장기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특화된 기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게임에 내가 참전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참관만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디자인이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온라인에서 익명의 다수가 모여서 이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당시에 좀 파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류경 오락장이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 되죠. 21년 영화 열성 독자 속에 나왔던 영화 하면 딱 보시면 이 2014년 버전하고 21년 버전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이 상당히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흑돌과 백돌 두 가지로만 단순하게 나왔던 것이 21년 버전에서 봤을 때는 아바타가 등장하죠. 그 아바타 밑에 이제 류경 오락장이기 때문에 류경이라는 의미 있고 가로 안에 두고서는 초급이라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 수준을 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원 안에 보자면 채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용자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패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북한 게임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케이드 게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오락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락실 게임은 저희가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공식적인 언론 기관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능라인민 유원지에서 이제 이 전자오락관이 개설되었다라는 보도에 보자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흔히 우리 휴양지라든가 우리 어떤 그 메인 플렉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전자오락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총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주 유행하는 테트리스하고 그다음에 뭐 그 말타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양덕 온천문화휴양지에서 개설된 전자오락관의 모습도 상당히 이제 비슷하죠. 물론 노동신문에 실려있던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은 상당히 연출된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그 오락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되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요소는 2013년에 노동신문에 이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신통이 진짜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다. 아마 말타기를 체험했던 사람의 인터뷰였는데요. 신통이 진짜 말을 타는 느낌이 있었다. 너무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동신문의 어떤 그 제목도 문을 열자 대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아주 대인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터뷰는 이런 겁니다. 기재들, 이때 기재들은 이제 그 아케이드 게임기입니다. 기재들이 다채롭고 밤늦게까지 운영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한마디로 정말로 이제 데이트를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즐거움과 긴장감에 쌓이기도 하고 실망감과 아쉬움에 잠기기도 하면서 순간도 자리를 뜨고 싶지 않다. 보통 이런 아케이드 게임은요, 3분에서 길어야 5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놓고 3분에서 5분. 초보자도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오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망감은 아마 자기의 어떤 그 승률이 낮았겠죠? 아쉬움, 너무 빨리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순간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한마디로 성인들이 이 게임에 몰두했다는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콘솔 게임기는 2019년에 메아리라는 현재는 조금 폐쇄되어 있는 메아리라는 그 대외선전 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그 이미지가 실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닌텐도 위와 같은 장면인 거죠. 이 콘솔 게임류가 이제 북한도 약간 이제 그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하고 아니면 리듬 게임을 하고 무언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이런 류의 게임을 이제 선전할 때 놀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동에 효과가 있고 지능 개발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건강에 좋다 이런 류의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북한에서도 콘솔 게임기를 모방했을지언정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기술 교류소입니다. 정보기술 교류소는 이거는 이제 저도 평양에서 이 평양의 정보기술 교류소에 가서 사진 찍었던 분의 그 허락을 받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장면인데요. 이때 보자면 이제 덕지덕지 붙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광고지들이 있죠. 이 광고지들을 보면 물론 이제 학습 프로그램도 있지만 오락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서 내가 휴대전화로 보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기 전에 어떤 게임들이 출시되었구나 확인을 하고 와서 어떤 걸 살지를 마음먹고 가서 거기서 이런 게임을 혹은 이런 오락을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최신의 경향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저희가 조선중앙TV의 그 콘텐츠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KCTV 조선중앙TV에서 문답 프로그램으로 수자경제와 이동통신이라는 이제 콘텐츠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재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방송이 이제 23년 10월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이 삼태성이라는 뒤에 이제 약간 이제 흑백 부분의 뒷면에 삼태성이라는 휴대전화 브랜드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다른 평양이라는 휴대전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휴대전화를 팔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도 팔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자면 약간의 자기네들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도 하면서 그리고 서비스도 이전에 약간 좀 뭔가 좀 후진적이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과 23년 12월에 각각의 이제 삼태성 8과 삼태성 9라는 휴대전화에 대한 그 장면이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물론 사회문화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손전화기 사용해서 알아야 할 점들 해서 어떻게 손전화기를 관리하고 어떻게 이제 그 충전하고 어떻게 뭐 할 것이냐, 어떻게 만약에 자신의 어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재설치해야 되느냐. 우리에게서는 상당히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북한에서는 휴대전화가 사치제이기 때문에 이 사치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이제 콘텐츠로 만든 것인데요. 이 사회문화 상식 프로그램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랑 특별하게 어떤 그 디자인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뒤에 후면에 보자면 카메라가 2개 있느냐 아니면 3개 있느냐 이 정도 차이 있는데 어떻게 보자면 북한 주민에게서는요 23년에 이런 류의 그 새로운 신기종에 대한 선전이 이제 북한 당국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하게 보자면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런 휴대전화 수요가 북한 주민에게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기의 하드웨어가 바뀌면요 하드웨어를 채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북한에서 만들었던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선전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오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류의 어떤 게임 개발이 되었느냐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보자면 90년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북한이 바둑과 장기와 같이 보드게임류의 게임을 개발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도 수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12월에 하나로통신이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했고요. 그 한국 유저들의 어떤 반응을 보자면 상당히 잘 만들었다. 굉장히 수준 높게 잘 만들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대외산업 분야에서는 게임 가별의 개발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어떤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해외에서 그 해외 게임 개발사의 어떤 그 하청을 맡아가지고 개발에 참여하면서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2010년대 휴대전화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하드웨어를 채울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어떤 산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굉장히 많은 교육 연구기관과 기업소가 이 개발에 참여했고요. 이 개발에 참여할 때 굉장히 많은 IT 인재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IT 인재들이 투입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수익이 돌아와야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요, 민간의 자발적 개발에 의존해서 개발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이미 법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데이트가 되었던 부분이 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만들었던 힘이라는 이제 약간 상식 프로그램인데 오락과 상식이라는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자면 교육과 그 다음에 놀이 두 가지가 잘 접목되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힘이라는 이 이제 약간의 게임이면서 동시에 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한마디로 돈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지만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는 이 수익 사업에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IT 인재들은 보통의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개발했던 게임이라든가 이것을 대신 이름을 걸고 내줄 여러 가지 어떤 기업소라든가 혹은 연구기관하고 같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게임을 개발해도 국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혹은 교육기관과 혹은 기업소와 함께 결합해서 명의로 출시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민간과 기관이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수익이 크지 않는다면 이 손해는 민간이 떠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 사슬을 한마디로 쭉 보자면 먼저 개발소가 있죠. 이 개발사 안에는 이제 개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 플랫폼, 소비자의 구조는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북한만의 특징적인 것은 중간에 개발사가 퍼블리셔, 즉 이제 기관의 어떤 이름을 달고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열은 굉장히 복잡한 승인 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북한 게임의 어떤 그 가치 사슬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게임의 어떤 그 개발의 어떤 아주 단면적인 걸 보자면 북한 게임은 복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창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복제 또는 모방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개인 간 개인에서 이제 유통이 되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된 불법 게임들이 서로 유통되었던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작자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던 혹은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화를 했습니다. 이 현지화는 뭐냐면 약간의 그 외국어를 이제 그 한글로 바꾸는 이런 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라든가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 앵그리버드가 북한 내에서 공무총 쏘기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소닉 게임은 이제 고속 조약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류의 게임은 북한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유통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초기에만 유통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는 암암리에는 유통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유행을 참조한, 한마디로 이제 모방은 했지만 자기식대로 만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애니팡의 좀 더 먼 그 버전은 이제 그 캔디 크러쉬 게임입니다. 이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게임은 북한에서는 별집각이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사한 게임이죠. 한마디로 무언가 하나가 이제 퍼즐 게임처럼 하나가 타다닥 터트리는 이런 류의 게임인데, 이것은 색깔 맞추기라든가 보석 맞추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요. 이것은 원작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의 문법과 유형만 참조해서 전 세계가 다 어떤 아류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이제 유행을 참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아류작을 낳았던 것은 테트리스입니다. 북한에도 테트리스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블루투스 탑쌓기라는 이 회색 유형의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떻게 보자면 세계 유행하는 게임도 북한 내에서 자기식대로 만들어서 그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날랜 처녀라는 이제 게임인데요. 이거는 오른쪽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층을 이루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툼 레이더라는 게임인데요. 툼 레이더의 여전사 이름이 라라 크로포트입니다. 이 라라의 어떤 굉장히 시그니처의 디자인은 탱크톱에 그 쌍권총 그리고 핫팬츠 이거인데요.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도 거의 유사한 시놉시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고고학자인 아버지가 사라져서 아버지를 이제 찾으러 가는 이 라라 크로포트의 여정이 기본 시놉시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 게임에서는 이제 검열에서 이 탱크톱과 핫팬츠는 그 검열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목 끝까지 채운 그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놉시스는 거의 똑같습니다. 쌍권총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런 어떤 스타일의 참조는 북한도 자기식대로 그 응용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 게임 유통과 개발 경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 이제 90년대 콘솔 게임이 이제 들어왔고, 북한 내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게임을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이것은 비공식 유통입니다. 그리고 비공식 유통을 하면서도 동시에 모방해서 이제 그 원작자 승인을 받지 않은 현지화, 한마디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모방을 하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그 해외에서 게임의 기술력을 익힌 사람들, 혹은 해외 하청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외 게임의 유행을 익힌 사람들이 이제 엔지니어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외 어떤 오픈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 내에 들여와서 자기식대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외 게임의 어떤 번안이라든가 복제라든가 모방이라든가 그리고 자체 개발을 하면서 드디어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기식대로 했던 우리식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1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간략하게 이제 북한식의 어떤 우리식 게임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제1부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2부에서는 비공식 유통되었던 게임이 북한이 현지화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현지화를 이제 거치는 방식, 디자인의 어떤 해외의 어떤 게임의 유행을 이제 모방하는 경로, 그리고 우리식 게임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의 측면, 아니면 게임 유통에서 있어서의 어떤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자기식대로 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방식, 특히 이제 교육을 응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좀 더 북한의 내부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만한 방식들이 우리식 게임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는요,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기 때문에 어떤 이 게임에 몰두해서 놀이에만 참여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학습의 요소를 좀 더 높이는 구실을 좀 더 고민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면에서는 좀 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제 자기식 나름대로의 어떤 축적된 노하우, 특히 애니메이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적인 좀 더 디자인을 좀 더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측면도 좀 고민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좀 더 해외에서 물론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 역사라든가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가 그것을 좀 더 창조적이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문화와 좀 괴리되지 않는 이 차원에서 고민했던 흔적들은 우리식 게임 개발로 우리가 이제 제2부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1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